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이게 참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아쉬운 면이 많죠, 사실. 그 어도비 위세가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그렇지만 코렐이 가지고 있는 그 충분한 잠재력이 제대로 평가가 된다면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코렐의 어떤 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는 또 고객의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이제 페인터가 되겠습니다. 페인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포토샵이 89년도에 나왔는데 페인터 91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뭐 페인터 브러시니 뭐 픽처 퍼블리션이 많은 그 이미지 툴이 있었는데 다 망했죠. 근데 페인터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있죠. 그 포토샵 같은 경우는 사진 편집적으로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페인터 같은 경우는 회화 쪽으로 진화를 했죠. 성격이 다릅니다, 상당히. 그래서 일설에 뭐 국내에서 나온 디자이너의 얘기로는 뭐 페인터의 브러시 기능 거를 포토샵에 다 된다 뭐 이런 기능 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좀 오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포토샵에 패스 기능이 있고 페인터에서 쉐이프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디자이너들 급하실 때 그 일러스트 작업을 포토샵 패스에서 하시죠. 그렇다고 포토샵이 일러스트레이터보다 또는 코렐 드로우보다 뛰어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페인터 같은 경우는 회화, 디지털 회화 쪽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서도 회화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고급이고 좀 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페인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뒤에 가서 이제 포토샵하고 페인터를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가장 페인터 사용 용도가 많은 쪽은 게임,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카툰 시장입니다. 일러스트 시장 많고 그 다음에 일반 디자이너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가지고 사진가들, 포토그래퍼들이 아까 미스터 데이비스 씨께서도 얘기를 좀 하셨지만은 포토그래퍼들이 사진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크게 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보통 디자인이 다 상업적인 전제를 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또는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 미술, 뭐 페인터가 원래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엄청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은 게임 디자이너, 사진가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가지고 회화, 유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꼬박 반나절 걸려서 20만 원 받으면은 그 사람 망합니다.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페인터 같은 경우는 극적으로 좋아진 거는 10분, 15분, 길어야 30분 내에 상업적인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페인터 X의 결정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따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터가 가지는 그 한글 버전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사실 그 코렐 쪽에다 섭섭한 게 많았던 거는 본사 쪽이죠. 섭섭한 게 많았던 거는 뭐 페인터 같이 이게 오래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2 버전부터 나와가지고 그 2.0부터 한국에 나왔습니다. 맨날 그 당시 2.0 버전 페인트를 깡통을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판매를 하러 다니는 기억이 있는데 그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한글화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문제가 있었는데 한글화가 돼가지고 국내에 해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화를 통해 가지고 코렐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 코렐 코리아를 비롯한 만큼이나 저희들 뭐 페인트 전문점입니다. 파이널 이펙트에서는 고객 스포트나 한글 자료, 실제로 이제 한글 버전을 보시면은 완벽한 한글 구현이 되어 있고 매뉴얼 같은 경우도 한글로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 같은 경우도 한글로 더빙을 해서 많이 앞으로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활용 분야는 뭐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페인터 X에서 나온 새로운 기능인데 이게 뉴 버전이 아니고 한글 버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옛날에 들으셨고 많이 보신 기능이 되겠습니다. 페인터 X에서 뉴 버전으로서 달라진 건 아까 말씀드린 상업적인 재판매가 가능한 작품을 만들 때 있어서 시간이 결정적으로 단축됐다라는 것을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업적인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보기엔 좋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페인트에서는 확대를 해보시면은 그 픽셀 하나하나에 내가 지정한 붓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를 하더라도 그 디지털 이미지, 회화 이미지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포토샵을 작업할 때 300dpi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미지 퀄리티가 깨지죠. 점점 나빠집니다. 근데 페인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150dpi 정도부터 작업을 합니다. 150dpi부터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보면은 점점 이미지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업적인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소문이 있었죠. 이 페인터를 쓰는 사람은 상당히 좀 고급 디자이너다. 또는 뭐 왠지 고생을 많이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미술 밖에 나가서 이제 캔버스 같은 거 이젤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하시면은 그림을 그릴 때 그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스케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페인터는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진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좀 소묘를 갖다 좀 해보신 미술 출신이시거나 이런 디자인 미술 대학 가실 때 보면 많은 소묘가 같은 걸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신 분들은 페인트가 쉽습니다. 근데 페인트 9.5 뉴 버전 X에서 이제 9.5에서 시작해가지고 X에서 완성이 된 기능 중에 하나가 오토 페인팅입니다. 그 오토 페인팅이라는 것은 뭐 디지털 이미지 홍수 속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회화적인 느낌을 줄 때 그 주는 것을 아웃풋을 낼 때 그 아웃풋이 상업적인 가치가 있고 재판매가 가능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오토 페인팅 기능을 페인트 10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미스 데이비스가 얘기하셨듯이 미국에서 사진가들 중에 10몇 프로가 디지털 아트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성격을 X에서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는 지금 사용하는 기간인데요.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게임 회사 90%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리니지나 이런 데 뒤에 있는 배경 원화들이 페인트로 그려진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학이나 일반 디자인 센터들 이런 데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과정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과 페인트의 비교를 앞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인트하고 포토샵 밑에 보면은 브러쉬를 해놓은 걸 보이시죠? 페인터에 있어서 브러쉬는 페인트의 심장입니다. 물론 오토 페인팅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라도 일반 사진가나 일반 아마추어들도 충분히 좋은 상업적 재판매가 가능한 퀄리티를 낼 수 있게 되었지만 근본적인